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학기 말이니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놓고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말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보다 단단하게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에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될 거고요. 이미 여러 번 실습을 통해서 다 이해했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번을 출력하는 순차 회로의 설계와 시뮬레이션 실습. 무슨 얘기인지 알죠? SID, Student ID Print라고 제목은 달았고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문제의 정의,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출력, 상태 변수 결정 및 가발당, 순차 회로를 설계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항목들을 정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천이도 또는 상태 전이도라고도 하죠. 또 상태 전이표라고도 하고요. 상태 전이도 만드는 방법, 표 구성하는 방법 설명할 거고요. 여기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하겠습니다. 여기표라는 것은 플립플롭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값을 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표죠. 또 회로를 설계할 때 각 플립플랍이 상태 전이도에 따라 값이 변경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인가해줘야 되는지, 즉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한 표도 여기표 또는 동작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하고 그 간략화 결과를 갖다가 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보일 거고요. 또 그 간략화를 통해서 구해진 논리식을 이용해서 마이로직에서 스키매틱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단계, 또 그걸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또 그러네. 실시간 강의랑은 또 온라인 강의는 틀립니다. 실시간 강의는 실제 강의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일 뿐이고요. 이 온라인 강의, 순수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나는 그런 강의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상호 교류를 못하면서 한다는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습할 내용은 앞에 목차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예, SID 프린터. 이건 순차 회로를 이용해서 학번을 출력하는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준비 과정. 문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본인의 학번이 출력하는 그런 순차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학번을 출력하는 순차 회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순차 회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메모리가 있다는 거는 감 잡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는 논리회로에서 플립플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플립플랍의 정의 주구장창 떠들었고요. 여러분이 누가 물어봐도 편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는데 그렇지만 정상적인 학생들이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 거고요. 예, 순차 회로로 설계할 경우는 플립플랍이 사용이 되고요. 플립플랍의 입력값은 클락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플립플랍은 메모리죠.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리셋 시켜주기 위해서 클리어라는 단자를 이용해서 한번 라이징 엣지를 보내죠. 그래서 입력 변수는 클락과 클리어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는 지금 보면 Q3부터 Q0까지 4개를 잡았는데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여러분 학번이 보통 9자리에서 10자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연도, 학과,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그래서 연도가 보통 4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과가 2자리 정도 들어가고요. 시리얼 넘버가 3자리 또는 4자리. 물론 학과가 2자리 또는 3자리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10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10자리면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 10이 되죠. 즉 10이란 10가지 숫자를 출력하는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플립플랍이 4개가 필요하다. 즉 10을 2진수로 바꿨더니 1010, 즉 4자리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플립플랍은 4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각 플립플랍의 출력값을 Q321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예. 이제 이 Q라고 여기는 표시는 했지만 이게 T 플립플랍 할 때는 T3이 되는 거고요. D 플립플랍은 D가 되는 거고요. JK 플립플랍이면 J1번, K1번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플립플랍의 출력이다라는 의미, 몇 번째 플립플랍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설계할 때는 솔직히 Q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요. 뭐 T1, T2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플립플랍의 입력값을 결정을 했죠. 플립플랍 입력값을 구성하는 회로를 연결시켜 주었죠. 그리고 상태 변수, 이게 이제 플립플랍의 출력값이 되는데 S1, 2, 3, 4, 0번 이걸 이용해서 논리식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 변수는 실제로는 플립플랍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상태 변수는 몇 번째 플립플랍이냐에 따라서 3, 2, 1, 0, 0부터 모든 게 숫자가 시작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4개의 플립플랍을 사용하니까 S0번부터 S3번까지 4개의 상태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간혹 이런 걸 하다 보면 잘 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숲은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맨날 나무 얘기만 한다는 거죠. 크게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또 가까이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그 밑에 자란 풀도 보고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지금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뭔지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도 보고 멀리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뭐 마인드, 시각 또는 뭐 탐구자의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학번을 출력하는 회로 순차회로 설계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순차회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예, 여기에서 저 샘플로 제시한 거는 이미 자료가 있어서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뭐 옛날이라고 해서 이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학번이 2007-31099라고 임의로 내가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학번, 여기 요거건데. 그래서 상태 전이도는 상태와 전이도, 전이선 또는 천이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전이선 또는 천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속에는 플립플랍에 저장되는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적히는 숫자는, 즉 메모리에 저장되는 숫자는 같은 숫자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상태거든요. 숫자가 똑같으면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상태는 원래 동그라미 2개 또 진하게 그려서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값은 0000. 아까 클리어 단자에서 모두 값을 메모리 0으로 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니면 프리셋이나 다른 단자를 통해서 플립플랍의 초기값을 다시 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0을 설정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값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9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요. 여기 첫 번째 값, 요 0을 처리하는, 즉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값들이 있어요. 값의 종류를 헤아립니다. 그 종류만큼, 이거는 9자리 숫자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여기도 0이고 0이 있다도 이건 다르게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표시되는 0, 세 번째 자리에 표시되는 0.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몇 번째 값이냐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해가지고 9개니까 9번째까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건 몇 번째 글자냐라는 거를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이선이라고 선 그렸죠. 요거는 엄밀하게는 이렇게 해서 1의 값이 들어올 때 전이가 된다 해서 1, 그리고 0이 들어올 때는 제자리에 머문다 해서 0, 이것까지 적어 주어야 하지만 0은 동일한 거고 전이는 1만 들어왔을 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옆에 이렇게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변할 때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느냐,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내 학번의 출력이죠. 그 출력값을, 그 학번을 출력값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2라고 찍을 거고, 그래서 2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0이라고 찍을 거고, 이 상태에서 0이라고 찍을 거고, 이 상태에서 7이라고 찍을 거고, 이 상태에서 3이라고 찍을 거고, 이 상태에서 2라고 찍을 거라 해서 이 선, 상태 바퀴나 전이선에다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들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지금 이건 2007-31099라는 숫자를 출력한 겁니다. 여러분 학번 숫자하고는 좀 자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요게 내가 구성하는 순차 회로 속에 들어있는 메모리, 즉 플립플랍에 저장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이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값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동그라미와 전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걸 상태 전이도, 상태 천이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로 구성하면 상태 전이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 전이표는 저 그림과 동일하게 현 상태, 즉 첫 번째 요 그림 얘기하죠. 요게 어디로 갔냐 그래서 다음 상태를 여기다 넥스트에 적습니다. 다음 상태. 그리고 요거는 한 줄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연속된 작업이 요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요게 요 상태 동그라미 하나에 대한 정의고요. 두 번째는 0001 얘는 다음 상태는 0010이 된다. 여기 적혀 있죠? 1, 2가 요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거. 요게 얘죠. 정의한 겁니다. 그때 출력되는 값은 0이다. 그래서 요건 요 끝에 값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요 값을 적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 출력되는 값이 10진수인데 그거를 우리 디지털 논리로 설계 시뮬레이션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는 2진수로 바꿔서 정의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다 손으로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 이렇게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어라가 되는 거죠. 그거만 이해해주면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상태 전이도 내가 표현하는 값이 뭐 10자리다, 14자리다, 15자리다 이러면 그거에 맞춰 동그라미 개수를 다 쳐줘야 됩니다. 표현한 글자, 표현한 출력하고자 하는 글자, 데이터의 개수만큼 해달라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순차회로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고 가르치는 거고요. 실제 전자기기 개발에서 이보다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기본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만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고 이것만 알아도 다 만들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표 또는 동작표를 작업을 합니다. 요게 동작표가 되겠죠. 엄밀하게는요. 동작표의 현 상태가 되고요. 요게 바로 동작표의 다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건 출력값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플립플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현 상태가 있고 다음 상태가 있습니다. 플립플랍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플립플랍에 어떤 입력값을 주어야 하는지 그걸 정리한 걸 여기표라고 합니다. 이 값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입력값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정리한 게 여기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플립플랍을 배울 때 D 플립플랍, T 플립플랍, RS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이렇게 4종류를 배웠습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는 거, 실제 쓰는 거는요. 이 플립플랍은 각각 어떤 일을 하죠? 이게 회로를 배우다 보면 AND, OR, NOT 게이트를 배우잖아요. 또 AND하고 NOT하고 합쳐서 NAND, OR하고 NOT하고 합쳐서 NOR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게이트들은 다 다른 일을 수행을 합니다. 다른 연산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순차 회로에서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모두 다 같은 일을 합니다. 좀 애매하죠. 아니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뭐 4개씩이나 배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작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각각 다른 회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할 때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용도로 쓸 때 순수 메모리를 쓸 때 그때는 좀 차이를 뒀었습니다. 메모리를 쓰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분주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딜레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실제 뭐 그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다 동일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표는 입력값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AND, OR, NOT을 배울 때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계산한 거지? 그때는 출력값을 계산했습니다. AND에다 참 거짓을 넣으면 출력이 뭐지? 또는 참을 넣으면 출력이 뭐지?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주고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오냐를 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순차회로에서 얘기하는 이 여기표는 출력값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출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입력값이 무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우리가 디플립플랍을 학습하게 되면은 이 입력하는 이 값을 데이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데이터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명령어입니다. 0이란 명령을 주면 0이 0으로 변해. 이 소리입니다. 또는 1이 1로 변해. 근데 이게 무슨 변하는 거야? 그 자리지. 예, 맞아요. 0을 주면 상태가 변하지 않아. 이 소리라는 소리죠. 오케이? 예, 근데 디플립은 동작이 틀려요. 0을 집어넣으면 0이 저장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1이 저장이 됩니다. 또 0을 집어넣으면 0이 저장이 되고요. 디플립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T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0, 지금 0에서 0으로 변하게 되면 0을 집어넣는다.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0을 집어넣는다. 1에서 1로 갈 때도 0을 집어넣죠. 그리고 0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0으로 가. 그럼 값이 서로 바뀌었죠. 이럴 땐 1을 집어넣어줍니다. T 플립플랍의 T는 토글이거든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값이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플립플랍의 심벌 설명할 때 어느 시점에서 변하느냐 할 때 트리거란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었죠. 5 더하기 7은 얼마죠? 5 더하기 7을 계산기에 누르면 그럼 7이 나오죠. 5 더하기 6 하면 6이 나오고요. 왜 그러죠? 는을 안 눌러서 그러죠. 플립플랍도 는에 해당되는 이 트리거가 있거든요. 트리거 시점이 라이징 엣지 시점이냐 폴링 엣지 시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폴링일 때는 여기 동그라미 버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다 라이징 엣지, 동작은 이거 기준으로 동작이 되고요. 그때 동작하는 결과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때 입력되는 값, 입력값,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이런 명령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T 플립플랍은 값이 변할 때만 1의 값이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D 플립플랍은 다음 상태랑 동일하다. 내가 강식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절대 D 플립플랍을 영어배로 설계는 시키질 않아요. 너무 쉽거든요. 그 다음에 RS 플립플랍과 JK 플립플랍이 있습니다. 이 둘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왜 두 개지? 이 RS 플립플랍의 R은 리셋, S는 셋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플립플랍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컴퓨터 예를 들었죠. 컴퓨터 앞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다. 앞이든 뒤든 옆이든. 하나는 파워 버튼, 하나는 리셋 버튼이다. 파워 버튼 누르면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가서 동작이 되고 리셋 버튼 누르면 일단 처음에는 꺼져버리죠. 재부팅을 하죠. 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RS 플립플랍은 둘 다 일일인 경우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RS 플립플랍의 단점입니다. 좀 그렇죠. 쓰는데 아니 실제로 전자기기에서는 모든 값이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동케어라는 그런 조건을 써서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는데 얘는 뭐 이 값은 그럼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상한 값이 나오니까 이게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는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RS 플립플랍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플립플랍이 바로 JK 플립플랍입니다. JK 플립플랍은 일일이 들어갈 때 RS 플립플랍은 무슨 값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조금 회로를 변경해서 토글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실습할 때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쓰는 순간에 T 플립플랍과 동일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쓰지 말라고 한 거는 진짜 안 쓴다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이게 저의 좀 방해를 한다는 거죠.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진짜 쉬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뺐던 거고 실제로 씁니다. 0에서 0으로 갈 때, 0에서 0으로 갈 때는 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RS 플립플랍 00 주어도 되고요. 다음 상태가 0이니까 리셋을 시켜도 됩니다. 1, 0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0에서 1로 갈 때 값을 설정하는 거죠. 이럴 때는 셋의 값에 0을 집어넣어 줍니다. 셋 시켜라. 그 리셋은 0이 들어가야 돼요. 요 값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값이 아니에요. 1에서 0으로 현재 RS 플립플랍에 1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리셋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R의 값을 1을 리셋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에서 1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RS 플립플랍 1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00을 집어넣어 주어도 되고요. 1이니까 이건 셋이네. 그러면 리셋은 0 집어넣고 셋을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답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식사하자 다 같은 의미죠. 말만 좀 틀리지 결과는 동일하다 그 소리입니다. 좋아. JK 플립플랍, JK 플립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중에 누가 셋이고 누가 리셋인지만 잘 구분하면 별 문제 없이 JK 플립플랍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했죠. 리셋은 지운다, 없앤다 그런 의미고요. 요 K를 킬로 보라고.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킬빈가 킬빌인가 이런데 몰라도 되고요. 킬로 보면 킬은 죽인다는 소리죠. 0으로 만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리셋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0에서 0으로 간다 이럴 때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00을 집어넣어 주어도 되고요. 리셋을 시켜도 결과는 동일하게 0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0에서 1로 가는 경우 값이 변경이 됐죠. 최종 값은 1이죠. 그럼 셋이네. 그래서 셋의 값을 1을 집어넣고 리셋은 0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실습할 땐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1 쓰면 톡을 T 플립플랍으로 동작이 되죠. 값을 바꿔줘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11을 써도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도 동일한 경우죠. 10도 이거는 0으로 면그 리셋, 킬 여기다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토글 기능을 써서 값을 바꿔주어도 됩니다. 이거 쓰지 말자고 그랬고요. 그 다음 1에서 1로 가는 경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00을 해 주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값이 1이니까 set 잘못했네. 요거 0인데 요거 1이고 이렇게 줘도 됩니다. set 시키라는 거죠. 다음 상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립플랍이 어떤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명령을 주었을 때 다음 상태 값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요거 D 플립 D, T 플립 T, RS 플립플랍의 R과 S가 뭐의 약자인지 JK 플립플랍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자동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외우려 하지 맙시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플립플랍의 동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작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표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동작표입니다. 여기표는 단순히 플립플랍 입력값이고 어떤 회로 내에서의 값은 동작표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작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작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표, 동작표 같은 말로 나는 막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동작표라고 그랬습니다. 동작, 어떤 순차 회로의 동작을 정리한 표. 이게 동작되는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동작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현재 000일 때 다음 상태는 001로 바뀌었어. 이렇다면 D 플립플랍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거. 이걸 동작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S3, 여기도 S3이죠. 이건 현 상태의 S3, 다음 상태의 S3입니다. 이럴 때 D 플립, 여기 끝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플립플랍인지를 지정한 겁니다. 세 번째 값이 저렇게 변했다면, 즉 0에서 0으로 변했다면 D 플립플랍은 무엇을 입력해야 되느냐거든요. 변화가 없으니까 0.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디 갔어? 요거 두 번째 거는 세모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건 어떻게 변해? 0에서 이렇게 변해서 0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다음 네모로 되어 있는 얘는 어떻게 변하죠? 요 각각의 숫자가 이렇게 체크되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 상태 기준으로 이 값을 플립플랍에 이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어떤 값을 출력할지를 정의한 게 출력값입니다. 출력값은 현 상태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아까 상태 전이도에 그려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쭉 한 단계 한 단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 갑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상태 전이도에 따라서 쭉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이 9번째가 8이거든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 다음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학번, 내가 지정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태가 맨 마지막 상태에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 있는 이 처음 상태는 얘죠. 요거 다음에 1, 2 가도록 구성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를 0000이라고 지정을 해 준 겁니다. 2회로일 때 이런 겁니다. 하나로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학번 9
이게 뭐죠? 2007-310999였죠? 그걸 찍는 거.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의 경우가 또 발생이 되죠. 1001, 1010. 내가 상태 전이도를 그릴 때는 9개의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플립플랍이 4개로 구성이 되면 2의 4승 16가지 경우에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0부터 15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9개만 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6개, 16개 중에서 7개의 값은 정의가 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7개의 값, 요거는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다음 상태는 뭐가 되죠? 정의된 바가 없으니까 다 don't care 처리를 합니다. don't care. don't care. 무엇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우린 이 값을 쓰지 않을 거니까 라고 이렇게 동작표에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플립플랍도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don't care 처리합니다. 출력값도 물론 don't care 처리를 하겠죠. 이 don't care 처리된 거는 처음에 상태 전이도를 그릴 때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don't care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학번을 출력하기 위한 순차 회로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태 전이도를 그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상태 전이표도 그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동작표란 이름으로 지금 재구성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근데 결론 뭐 하는 거야? 그냥 회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회로 그리는 거죠. 회로를 그리려면 어떻게 회로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늘 내가 답답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회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즉, 그 그리는 방법이 이게 보고 그린다가 아니라 이 회로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왜 이런 값을 출력을 하는지를 그걸 알아야죠. 아니 내가 집을 질 때는 집에 건축해서 여기에 높이 넓이가 창은 어디로 이걸 그리는 게 집을 그게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지. 내가 집 짓는데 벽돌 쌓고 거기다 시멘트 뿌리고 벽돌 쌓고 시멘트 뿌리고 이걸 집 짓는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도를 노가다라고 얘기하죠. 노가다. 노칼라. 개성이 없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설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많이 강조했죠. 설계를 배우라고요. CAD 소프트웨어 사용법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초딩도 합니다. 그거 배우고 나서 나 CAD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니 우리 아래 한글을 쓰는데 아래 한글에다 유수봉 타이핑 쳤다고 나 아래 한글 잘 써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야 나 아래 한글 출력도 할 수 있어 진하게 그건 아래 한글 사용법이면 기본이죠. 기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든다, 꾸민다 그러면 문서를 만든다, 글을 쓴다 할 때 거기에 문서에 의미하는 바, 주장하는 바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꾸민다 할 때는 틀도 갖추고 페이지도 매기고 다른 글들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이러는 것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꾸미는 거죠. 타이핑, 타자기 칠 줄 알고 프린터 메뉴 위치 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안다고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도 CAD 툴을 써서 교수님이 던져준 회로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건 CAD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노가다죠. 노가다. 삽 들고 땅 파는 거죠. 삽 들고 땅 파는 사람을 갖다가 건축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린 최소한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사항도 알아주어야 합니다. 늘 하던 얘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역시 짜증난다고요. 오케이 통과! 넘어갑시다.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알고 있죠? 이 마음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